여러분, 우리 고려시대에 이어서 바로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에 관련된 문제 첫 번째로는 조선시대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써보라는 문제네요. 이거 역시 엄청 강조를 했었어요. 임진왜란이다. 임진년에 일어난 왜나라. 왜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죠? 일본과의 전쟁, 임진왜란입니다. 자, 전기와 후기를 살펴봤을 때 각각이 어떤 음악 종류가 더 발달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달 음악과 관련돼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즐겼는지를 물어보는 다음 문제가 바로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기에는 주로 왕족들이 즐기는 궁중음악, 즉 삼부악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얘긴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궁중음악이 쇠퇴되거나 축소가 되었다. 반면 민간 음악이 발전을 했는데, 이때 민간 음악을 즐기는 계층들은 양반이나 중인, 노비와 같은 민간의 사람들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뜬금없이 등장한 이 피라미드는 계층을 설명하다가 이렇게 나온 그림이었죠. 일종의 연필로 치자면 우리 연필 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궁중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왕족이 많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에 대해서 넘어가고 향단 교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보라는 문제가 있는데, 조선 후기 때 궁중음악이 쇠퇴되고 축소됨과 동시에 나왔던 어떤 음악적인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향악기와 당악기가, 또는 향악과 당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향악기와 당악기가 혼합 또는 교차해서 연주되는 현상 또는 연주하는 현상,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진 않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세종대왕, 우리 조선 전기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성에 따라서 한번 배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악기 정비였어요. 황종율관이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음을 가지고 12개의 음을 정리한 다음에, 이때 12개의 음이라는 게 한 옥타브에 해당되는, 서양 음악으로 치면 한 옥타브, 우리 국악에서도 그런 12개의 음이 있는데, 그 황종이라는 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음을 정리를 한 후에 악기를 정리했는데, 이 12개의 음을 다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로 편종 편경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악기 정비의 대표적인 악기로서 편종과 편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 정비와 관련해서 편경, 편종 같은 악기를 정비를 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새로 만들었다고 쓰면은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넘어가서 정간보라는 악보를 새로 만들었는데, 창안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정간보를 창안을 했는데, 이 정간보라는 거는 동양에서 최초의 유량 악보라고 했어요. 유량이라는 거는 어떠한 길이,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인데, 음악에서 길이라는 건 리듬이죠. 한 칸에 한 박자라는 게 정해진 게 이때부터였던 거죠. 이미 서양에는 있었어요. 이미 음표도 다 있고 했는데 동양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이 정간보는 동양의 최초의 유량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음악 정비, 맹사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향악을 정리했고, 박연을 통해서 아악을 정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신악, 향악 중에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음악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 신악들을 창작했다. 대표적인 곡으로서 정대여, 보태평, 여민락, 이런 곡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이제 논수령에 쓸 때는 이 1, 2번 정도로 빠삭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다 적으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가서 성종의 대표적인 음악적 업적, 우리 후기 넘어가기 전에 성종이 등장을 했었죠. 성종이 성염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 다른 신하와 함께
만들려고 한 책이 있었어요. 악학괴범이라는 책이었는데 음악과 관련된 엄청난 양이 많은 책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국악 최대의 악서, 음악 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으니까 악학규범을 편찬 만들었고 이는 국악 최대의 악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깔끔한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판소리의 구성 요소 3가지. 이거 조선 후기에 넘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네요. 판소리가 이때부터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조선 후기 민간음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때 당시에 판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판소리의 구성 요소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소리, 안일이, 발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소리꾼, 뭐 고수, 추임새 이런 거는 3가지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안일이, 발림에 대해서 써주시고 판소리 5마다 이전에 여러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유교적인, 교훈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5개로 줄여졌다고 했어요. 심청가, 응보가,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이 5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수궁전, 적벽전 뭐 이런 식으로 춘향전, 뭐뭐전 이렇게 써주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래이기 때문에 뭐뭐가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노래 가짜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가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주로 즐겼던 음악인 자북과 민요와 비교를 해보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선비들이 즐겼던 정가 중 3가지가 사실 있었죠. 가곡, 가사, 시조인데 가곡과 시조가 명확하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가곡은 상대적으로 길이도 엄청 길고요. 어렵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무리가 있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잡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써주시고 반면 시조는 정가에서 시조는 쉽고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아무나 부를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걸로는 민요가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되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거 이렇게 잘 이해를 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까지 연주되는 군악이자 고취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뭐가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대취타가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음악이에요. 고취악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대취타라는 작품은 사실 조선 후기 때 많이 연주가 됐어요. 대취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많이 3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악기 편성과 관련해서 나각, 나발, 태평소, 그리고 징, 자바라, 용고 이런 6가지 악기를 쓴다고 했었고 용도와 관련돼서는 행차 또는 행진에 사용되는 음악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장단과 관련해서는 용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짝수 장단이 쓰이는데 이소박, 12박 장단이다라고 했죠. 이소박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3소박이 아니고 2소박이라는 거는 우리가 행진을 할 때 걸음걸이 우리 다리 2개에 맞게 짜여진 어떤 장단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잘 외울 자신이 없다면 용도와 아니면 이 장단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한 다음에 써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나머지 2문제가 남았는데요. 풍물놀이와 사물놀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악기 편성과 만들어진 시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했네요. 자, 시기. 풍물놀이는 예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상고시대부터 사실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옛날부터 존재했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사물놀이는 비교적 정해져 있어요. 1978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연도를 기억을 해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악기 편성에 관련돼서 풍물놀이는 여러 악기를 쓸 수 있는데 진, 꽹과리, 장구, 북 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치터에서 볼 수 있었던 악기였죠. 나강, 나발, 태평소 이런 악기. 그래서 소고도 쓸 수 있다. 엄청 많이 쓸 수 있었던 악기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물놀이는 여기에서 비롯된 장르인 것만큼 진, 꽹과리, 장구, 북을 썼어요. 이게 사물이라는 거예요. 4개의 악기, 그래서 진과 비슷한 꽹과리, 그리고 장구와 북 이렇게 4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악기 편성과 관련돼서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을까요?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에서 쓰는 진, 꽹과리, 장구, 북 그리고 그 외에 나각, 나발, 태평소와 소고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풍물놀이는 진, 꽹과리, 장구북, 나각, 나발, 태평소 등등을 쓸 수 있지만 사물놀이는 4가지 악기인 진, 꽹과리, 장구북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우리 음악 기관에서 사실 많이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조선시대와 현대에 관련된 현대의 음악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음악 기관 여러 개가 있었지만 하나로 통합됐던 어떤 기관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장악원이라는 음악 기관이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근현대에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음악기관으로서 수행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 이름이 국립국악원이라고 했어요. 1951년도에 개원을 했고 현재까지 국가적인 음악기관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학원, 국립국악원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전에 배웠던 남북국 시대의 음악기관인 음성서와 태상시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3쪽, 11쪽, 12쪽에 해당되는 스스로 정리하는 이 문제들 부분을 다 정리를 함께 해봤는데요. 여기서 총 9문제가 나오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무작정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는 쪽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논술인 만큼 문장으로 써주세요. 답만 딱딱 써주면 사실 그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형 시험을 볼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훈련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시험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